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하는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 속 악당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그린 고블린입니다. 이 역에는 윌렘 데포가 캐스팅되었지만 니콜라스 케이지, 존 트라볼타, 존 말코비치, 로버트 드니로 등이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만 오스본은 매사추세츠 출신으로 아버지는 실패한 사업가이자 발명가였으며 이 때문에 아내와 아들 노만에게 자주 학대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노만은 열심히 공부했고 또 머리가 좋아서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MIT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오스코프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부자가 되지만 파산을 막고자 자주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와중에 해리 오스본이 태어나지만 아내가 출산 도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노만은 해리를 열심히 키웠으나 해리는 학교 성적이 좋지 못했고 여러 사립학교를 전전하다가 결국 미드타운 고등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피터 파커를 만나게 됩니다. 2002년 슬로컴 장군은 오스코프가 미군의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 중인지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 도중 스트롬 박사는 그에게 슈퍼솔저 포뮬러 용액이 위험하다고 강력히 경고했고 슬로컴 장군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스코프가 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노먼 오스본은 하는 수 없이 자신에게 직접 실험 중에 있는 용액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는 매우 강해지지만 미치고 폭력적이게 되었고 스트롬 박사를 현장에서 죽이고 파워수트와 제트 글라이더라는 신무기를 훔치고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해리에 의해 깨어난 노만은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스트롬 박사가 죽은 걸 알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사악한 웃음소리를 듣던 노만은 슬로컴 장군이 경쟁사의 슈퍼솔저 프로젝트를 시찰하는 현장에 훔친 고블린 장비들로 나타나서 현장을 습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쟁사가 위기에 처하자 오스코프는 더 많은 정부 지원과 계약을 받게 되었고 주가도 오르게 되었는데요. 정작 이 사회는 노만을 버리기로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분노한 노만은 결국 그린 고블린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는 회사가 경쟁사에 팔려서 자신이 잘리기 전에 이 사회 임원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고 오스코프의 연례 길거리 행사에 그린 고블린으로 나타나서 테러를 저지릅니다. 현장에 나타난 스파이더맨이 이를 막고 그린 고블린과 싸우는데요. 도망친 노만은 그린 고블린 자아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그린 고블린은 노만에게 스파이더맨을 부하로 만들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린 고블린은 데일리 뷰글을 찾아가 누가 스파이더맨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고 JJ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자 그린 고블린은 스파이더맨을 수면제로 납치합니다. 그린 고블린은 어느 빌딩 옥상에서 스파이더맨에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영웅이 실패하고 몰락하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데일리 뷰글이 이토록 너를 싫어하고 있으니 차라리 자신과 손을 잡고 뉴욕을 지배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는 호련히 사라지죠. 이후 추수감사절에 그린 고블린은 어느 건물에 불을 질러 스파이더맨을 유인하고 그에게 대답을 묻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거절하자 둘은 싸우는데요. 여기서 스파이더맨은 큰 부상을 입고 그린 고블린과 간신히 싸우고 도망칩니다. 둘 다 해리 오스본의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약속에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눈치챈 그린 고블린은 격노하고 현장에 있던 메리 제인에게도 욕을 하면서 현장을 떠납니다. 이후 그린 고블린은 메이 숙모를 공격했고 해리로부터 피터가 MJ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자 MJ를 나치의 루즈벨트 대교로 데려갔습니다. 그린 고블린은 현장에 도착한 스파이더맨에게 관광객들을 구할 것인지 MJ를 구할 것인지 선택하라면서 둘 다 추락시켰고 스파이더맨은 간신히 이 둘을 구합니다. 이후 그린 고블린과 단판을 짓는데요. 스파이더맨은 이 과정에서 노만이 그린 고블린이라는 걸 알게 되고 놀랍니다. 그린 고블린은 고블린 글라이더로 필살기를 시도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디 센스로 감쪽같이 피해서 그린 고블린이 자신의 수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노만의 유언은 해리에게 말하지 마라 였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아버지처럼 여겼던 노만의 죽음에 큰 충격을 먹었고 노만의 시체를 펜트하우스에 놔두고 이를 목격한 해리가 스파이더맨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이후 노만은 환영으로 스파이더맨2, 스파이더맨3에 나왔습니다. 피터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걸 알게 된 해리에게 복수를 부탁하는 햄릿의 아버지처럼 해리에게 거울 앞 이미지로 나타났던 것이죠. 해리는 거울을 깨면서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을 발견하고 거기서 2대 그린 고블린이 됩니다. 다음은 스파이더맨2의 닥터 옥토퍼스입니다. 알프레드 몰리나가 맡은 닥터 옥토퍼스는 제가 슈퍼히어로 덕후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매력을 가진 캐릭터인데 부디 이번 영화가 그 매력을 잘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매우 큽니다. 재밌게도 일찍이 로버트 드니로, 샘 닐, 에드 해리스, 리브 슈라이버, 크리스 쿠퍼가 닥터 옥토퍼스
옥토퍼스 역으로 고려되었으나 샘 레이미의 아내가 영화 프리다를 본 뒤로 알프레드 몰리나가 캐스팅되었습니다. 그의 기계팔은 실제로 제작되었으며 각 팔마다 한 사람씩 조종했었는데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 리허설 중에 기계팔과 같이 맞춰봤다고 합니다. 오토 군터 옥타비우스는 일찍이 과학에 매료되어 많은 공부를 했으며 커트 코너스와 같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로잘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2004년 커트 코너스의 제자이기도 한 피터 파커와 만난 오토는 오스코프의 새로운 경영인 해리 오스본의 지원하에 트리튬으로 지속 가능한 핵융합 에너지를 만드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더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열과 자성에 강한 특수한 기계팔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이 기계팔의 자체 AI가 강해질 것을 염려해서 칩을 기계팔에 이식해서 자신의 신경계와 연결했습니다. 계산이 문제였던 것인지 원자로는 결국 폭주하게 되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결국 아내 로잘리가 죽고 안전장치도 파괴되면서 기계팔과 오토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의식을 잃은 오토는 병원에 이송되고 의사들은 오토의 건강을 위해 기계팔을 분리하는 수술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기계팔들은 자체 생존 시스템으로 의사들을 잔혹하게 죽였고 오토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의식이 망가진 오토는 기계팔이 그의 허영심과 자만심을 이용하는 걸 알지 못했고 결국 닥터 옥토퍼스가 되어서 실험을 완수하기로 합니다. 그는 은행을 털었는데 스파이더맨과 싸우게 됩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결국 메이 파커를 인질로 삼게 되고 피터는 멋지게 메이를 구해냅니다. 메이는 고맙다고 말하고 오토는 그 사이에 돈을 갖고 도망칩니다. 오토는 장치를 완성하지만 트리팀이 필요했고 해리 오스본을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해리는 스파이더맨을 찾아서 생포해 오면 트리팀을 주겠다고 하죠. 피터에게 찾아가면 피터가 스파이더맨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거라고 말하면서도 해리는 피터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닥옥은 현장을 떠나서 피터를 찾기로 하는데요. 당시 피터는 스파이더맨을 그만두고 피터 파커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메리 제인을 닥터 옥토퍼스가 납치하고 스파이더맨을 데려오라는 말을 듣자 피터는 스파이더맨으로 돌아가서 닥터 옥토퍼스와 싸우기로 합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전철 액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닥옥은 전철의 브레이크를 부숴서 스파이더맨이 전철을 막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전철의 폭주를 막은 스파이더맨은 의식을 잃고 뉴욕 시민들은 자신들과 도시를 구한 영웅이 고작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닥터 옥토퍼스가 스파이더맨을 잡으러 오자 시민들이 스파이더맨을 보호하며 닥터 옥토퍼스에 맞섭니다. 닥터 옥토퍼스는 긴 기계팔로 이들을 압도하는데요. 결국 스파이더맨을 가져갑니다. 그는 해리에게 스파이더맨을 전해주고 트리튬을 찾게 됩니다. 해리는 스파이더맨이 피터라는 걸 알고 놀라게 되는데요. 피터는 해리를 설득해서 닥옥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고 MJ를 구하고자 닥옥에게 향합니다. 항구에 버려진 건물에서 다시 실험을 하면서 닥옥은 뉴욕을 위기에 빠뜨렸고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스파이더맨은 닥옥과 싸우면서 그의 정신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정신이 돌아온 닥옥은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고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닥옥에게 이 위기를 같이 막을 것을 제안합니다. 피터 파커에게 설득된 닥옥은 자신이 죄를 지었으나 괴물로 죽지는 않겠다면서 기계팔을 이용해 원자로와 같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닥옥의 이 희생으로 스파이더맨은 세상과 연인을 구하게 되죠. 샌드맨은 스파이더맨 3에서 배우 토마스 헤이든 처치가 맡았는데요. 원래 스파이더맨 3에서 샘 레이미 감독은 샌드맨과 해리 오스본 그리고 벤 킹슬리로 벌처를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타공인 최고의 베놈 덕후 아비 아라드가 베놈을 넣으려고 하는 바람에 베놈이 나오면서 샘 레이미는 영화 완성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결국 후속작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화에 그웬 스테이시까지 추가되면서 3편의 스케일은 굉장히 커졌고 한때 각본가는 영화를 두 파트로 나눠 개봉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마음에 드는 일부 클리프해어 엔딩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처럼 한 편의 영화로 나왔다고 합니다. 플린트 마르코는 엠마를 만나 아내로 맞이하고 딸 페니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플린트는 변변찮은 직업 없이 범죄로 돈을 벌었고 한 번은 데이빗 캐러딘이라는 범죄자와 같이 레슬링 공연장을 털었습니다. 이때 플린트는 도망칠 차를 얻기 위해 근처에 있던 벤 삼촌의 차를 훔치려고 했고 벤 삼촌은 플린트를 잘 타이릅니다. 플린트는 점차 정신을 차리게 되지만 공범 데이빗이 도착하자 큰 충격을 먹고 그만 벤을 우발적으로 쏴버리죠. 플린트는 도망쳤지만 결국 캐러딘과 플린트 모두 경찰에 체포됩니다. 한참 뒤인 2005년 수감된 플린트는 탈옥하다가 어느 특수 원자 가속기 실험실에 침입하게 됩니다. 거기서 샌드맨이 되고 말죠. 플린트는 샌드맨으로서 다시 도주하고 맨해튼에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모래가 가득 담긴 트럭에 숨었고 그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샌드맨은 하필 스파이더맨 축제를 즐기는 스파이더맨에게 목격됩니다. 스파이더맨은 은행 트럭을 훔치려는 샌드맨과 싸우다가 그의 능력에 놀라게 되는데요. 결국 샌드맨은 도망치고 이후 피터와 메이 파커는 조지 스테이시 경감으로부터 벤 파커를 죽였던 플린트의 탈옥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엉뚱한 사람에게 복수했다는 걸 안 피터는 죄책감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스파이더맨은 베놈 신비오트로 블랙 스파이더맨이 되고 샌드맨에게 복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샌드맨이 새로 은행을 털자 블랙 스파이더맨이 현장에 나타나 샌드맨과 싸우는데요. 피터는 샌드맨에게 물탱크를 터뜨려서 유효타를 날렸고 그를 진흙으로 만듭니다. 피터는 이 정도면 샌드맨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장을 만족스럽게 떠나는데요. 하지만 샌드맨은 죽지 않았고 다시 원래대로 자신을 구성합니다. 이후 베놈이 된 에디 브록은 샌드맨과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샌드맨과 베놈은 MJ를 납치하고 공사장에서 그녀를 이용해 스파이더맨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공사장 모래를 이용해 샌드맨은 더욱 거대해지기까지 했는데요. 베놈이 스파이더맨을 구속하고 샌드맨이 스파이더맨을 죽일 듯이 공격하는데요. 그때 해리 오스본이 그린 고블린으로 나타나 샌드맨을 방해하고 스파이더맨과 같이 베놈, 샌드맨과 싸웁니다. 이 전투로 해리와 에디가 죽게 되고 샌드맨은 플린트로 돌아와서 사실을 밝혀줍니다. 해리와 에디를 보고서 용서의 중요성을 배운 피터는 그를 용서하기로 하고 샌드맨은 눈물을 흘리며 모래바람이 되어 사라집니다. 배우 리스 이판이 맡은 리자드는 마크 웹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최초의 빌런인데요. 커트 코너스는 오스코프라는 대기업의 권위 있는 생물학자로 피터의 아버지 리처드 파크와 동료였습니다. 이 둘은 특정 동물의 특정한 생물적 장점을 명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한쪽 팔이 없었던 코트 코너스는 도마뱀을 이용해 신체 부위, 그의 경우엔 팔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생물학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런 커트에겐 그웬 스테이시라는 우수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웬의 같은 반 친구인 피터 파커가 나중에 그에게 멘토십을 신청합니다. 피터가 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발견하고 커트 코너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죠. 오스코프의 CEO 노만 오스본의 대리인 라질 라사가 임상 실험을 문제 삼아 커트 코너스를 해고하자 커트는 자신에게 직접 실험합니다. 다음날 그는 다시 팔을 갖게 되고 그는 이를 상사에게 알리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치료는 그의 예상 수치를 넘어서서 그의 팔을 도마뱀처럼 만들었고 결국 다리 한복판에서 커트 코너스는 리자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포악해지며 주변의 차들을 다리 밖으로 던졌는데요. 이는 스파이더맨이 구조하게 됩니다. 리자드는 하수구로 숨어 들어가죠. 그는 자신이야말로 생물학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피터는 커트 코너스가 리차드라고 추측하고 하수구에 직접 가서 그와 대면했는데요. 이 전투로 리자드는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리자드는 피터를 학교까지 따라가 공격했고 스파이더맨은 리자드와 학교에서 싸웁니다. 간신히 도망친 리자드는 오스코프 타워에서 자신의 실험 용액을 가스로 터뜨려서 다른 이들을 모두 자신처럼 만들기로 하죠. 경찰은 리자드와 스파이더맨을 모두 추적하기로 하고 리자드는 이들을 자신의 돌연변이 가스에 노출시킵니다. 리자드는 타워 옥상으로 올라온 스파이더맨과 싸우고 그웬의 아버지인 경감 조지 스테이시가 스파이더맨과 같이 리자드를 얼립니다. 조지는 피터에게 해독제를 주어 뉴욕의 감염을 막으라고 하고 자신이 리자드를 막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격하는 리자드에게 죽습니다. 스파이더맨은 결국 해독제를 터뜨리고 리자드는 커트 코너스로 돌아갑니다. 다시 인간이 된 커트 코너스는 자신이 파괴한 웹슈터 때문에 추락하는 스파이더맨을 붙잡아줍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반성하고 자수해서 체포됩니다. 이후 쿠키 영상에서 벨로이트 정신병원에 수감된 리자드는 구스타브 피어스를 만나게 됩니다. 리처드 파커에 대한 진실을 피터에게 말했냐고 묻는 구스타브에게 리자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피터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 등장한 일렉트로입니다. 제이미 폭스가 맡은 일렉트로는 얼티밋 유니버스를 연상케 하는 일렉트로 디자인이라서 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맥스웰 딜런은 심각한 히키코모리로 나와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거나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하는 데에도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난 스파이더맨이 자신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에 너무 진심으로 동화되어서 그 이후부터 광적인 팬이 됩니다. 아무도 기억 못하는 그의 생일, 맥스는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요. 약간의 감전의 여파로 오스코프의 수상한 전기뱀장어들이 가득한 통에 빠지고 맙니다. 그 통에서 맥스는 자신이 수리하던 기계의 수많은 전선들과 전기뱀장어들 그리고 화학약품과 하나 되어서 신기한 피부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맥스는 본능적으로 가장 전류가 많이 흐르는 타임스퀘어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전력을 흡수한 맥스를 경찰들이 경고하자 맥스는 경찰들을 공격했고 그 순간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경찰들을 막습니다. 아수라장이
하이덴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은 현장을 생중계하고 맥스는 자신이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돌인 스파이더맨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자 분노하고 스파이더맨을 공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파이더맨은 웹슈터 하나를 잃게 됩니다. 스파이더맨이 전광판의 주인공이 되고 시민들이 스파이더맨에게 환호하자 맥스는 일렉트로가 되어서 시민들과 스파이더맨을 공격합니다. 무자비한 일렉트로의 공격을 스파이더맨은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막고 일렉트로는 체포되어서 레이븐크로프트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일렉트로는 카프카 박사에게 실험을 당합니다. 이후 절박한 해리 오스본이 레이븐크로프트에 잠입해서 일렉트로를 만납니다. 그를 풀어주고 오스코프의 새로운 전력망을 사용하게 해줄 테니 자신을 도우라는 해리의 제안에 일렉트로는 응하게 됩니다. 일렉트로는 해고된 노만 오스본이 오스코프 타워에 잠입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는 해리가 그린 고블린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일렉트로는 새로운 전력망을 사용하면서 뉴욕시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고 그웬 스테이시는 스파이더맨에게 웹슈터를 자기화해서 일렉트로의 공격에도 맞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일렉트로가 손쉽게 스파이더맨을 패배시켰지만 그웬이 차를 몰고 와서 일렉트로에게 물리적으로 유효타를 날리면서 일렉트로는 잠시 쓰러집니다. 결국 스파이더맨이 일렉트로를 유인하고 그웬이 전력망 컨트롤룸에서 전력을 과다 공급시켜 일렉트로를 자멸하게 만듭니다. 스파이더맨과 그웬 스테이시는 안도하지만 이 둘은 결국 그린 고블린 해리 오스본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노웨이 홈으로 돌아오는 악당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악당들이 전작의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로키 바리언트들처럼 각각 인생이 비슷한 현실에서 건너올 것으로 보이는데 전작과는 어떤 다른 매력들이 있을지 얼른 극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습니다.